네, 전해드린 대로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가 5.18 이후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논산 천안고속도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 저희 앞서 이제 취재 기자가 전해줬는데 네. 탄천휴게소에 잠시 들르려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 조금 전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취재 차량도 많고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관심도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8시 반에 이제 집을 나서서 오늘 2시 반 재판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점심도 먹고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이 우선 과연 5.18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5.18에 대해서 내가 직접 뭐 발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참 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예. 광주의 시민 여러분과 또 그런 그 피해자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종전까지는 나는 그건 뭐 모르는 사실이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그 태도를 변경할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차를 타고 가면서 뭐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내 그 입장을 밝혀야 될지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23년 만에 다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광주에 법정에 서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5.18은 1980년도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 예. 이제 구속된 것은 1996년 95년 12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96년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고 예. 12월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따라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서는 것은 이번이 23년 만이고 예. 5.18 예. 이후로는 39년 만인데 정말 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참 그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예. 특히 광주에 선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주목되는 오늘 그렇습니다. 관심 사안인데 이런 부담을 뭐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법원을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범죄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광주에서 책이 출판이 됐기 때문에 범죄지가 광주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물론 뭐 서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 주거지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전두환 씨 측에서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없어서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광주 법원 입장에서는 그 공정성 문제를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 법원도 관할했기 때문에 예. 광주에 재판을 한다. 그래서 그 이송 신청을 기각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탄천휴게소에 아마 들렀을 때 잠시 내리려다가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취재진에게 자기가 이제 공개된다는 것보다도 네. 본인은 계속해서 알츠하이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니 멀쩡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취재진과의 접촉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취재진들이 좀 접근을 했을 때 측근으로 보이는 분들과 조금 마찰이 있었고요. 다시 차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이제 재판에 참석할 수 있을 그렇겠죠. 것 같은데요. 저런 분위기라면은 다시 뭐 다음 휴게소에서 한번 다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모습도 봤고 앞서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혼자 거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하게 만진다거나 이런 것도 그 확인할 수가 외관 있습니다. 사고로는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 정확한 건 사실은 뭐 의사의 예. 진단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사리를 분별을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약간의 경도의 그런 알츠하이머의 문제에 더 초기인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아주 심하다고 하면은 재판하기도 사실 어렵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뭐 재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출석에 앞서서 법원에 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었던데요.
아무래도 사실 광주를 가는 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판결문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자체 내란이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한 것은 우리 헌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광주 사건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저 광주로 가는 길에 경찰 차량도 이제 동행을 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경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원한이나 그런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살짝 재판 진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광주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 및 경비는 필요한 경우에 계속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유죄 판결 확정받다, 금고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경호라든지 그런 신변 보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올 때까지도 계속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휴게소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고 차량으로 들어갔는지 저희가 이제 오디오로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현장에서 취재 기자가 좀 전해지면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저 화면인데요. 조비오 내렸다가 신부 명예훼손에 취재 대해서 기자.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는 할 말 없으신가요? 5.18 유족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사과할 말이 없느냐, 예. 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차량 탑승하는 모습을 볼 그래서 수 사실 있습니다. 그 종전에 5.18에 가장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네. 또 5.18 그를 통해서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무자비한 이렇게 진압을 한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아무도 거기서 내가 책임자로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전두환 씨 그 당시에 보안 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지휘를 했고 군부를 사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비상계엄 확대라는 그런 그 내란죄에 있어서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은 난 보안 산하기 때문에 몰랐다는데 보안 산하기면 더더군다나 알 수가 있는 위치에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광주에 대해서는 전두환 씨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사면은 받았지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광주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솔한 사과를 하라. 그런 끊임없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기자들의 질문은 결국에는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이 없느냐 이런 예. 질문이 있었고요. 그 대답을 전두환 전 육성을 대통령에 들을 대한 수는 육성은 없었습니다. 들을 수 그렇습니다. 없는 예. 이런 상황이죠. 아무 말도 없이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광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광주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그러니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그렇습니다. 진술했었던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가면을 쓴 사탄이다 회고록에서 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17년도 4월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고록을 3권을 발간했는데 그 중에 1권이 이제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5.18을 묘사를 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무슨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예.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비오 신부는 2010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조카 되는 조 신부님이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를 했죠.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광주지검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본인이 안 나와서 결국은 서면 진술밖에 안 받았는데 그 내용도 나는 모른다, 나는 예.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 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검찰이 쭉 조사를 해보니 이것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2017년 4월에 출판이 됐는데 1월에 진상조사단에서 헬기 사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이 그러니까 되겠죠. 이제 그 예.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려면 예. 우선 허위의 사실이라야 됩니다. 예.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내서 사자의 명예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그 두 가지인데 헬기 과연 사격이 있었냐에 관해 갖고는 사실 그
5.18 당시를 조사한 그 당시 검찰 95년도 검찰 조사는 그건 충분히 조사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네.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군 전투기가 대기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500MD 공격 헬기나 UH-1H 공격 헬기가 예. 사격이 있었고 또 이 해고록이 나오기 바로 석 달 전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예. 의하면 전일 빌딩에 약 150개의 그 탄흔이 있는데 탄흔, 예. 그것이 헬기 사격이라는 것이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 또 목격자들도 한 40명 조사를 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거는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금 예. 인정을 하고 이제 기소한 겁니다. 지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입증 여부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후에 이제 이것을 전두환 씨가 알았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 측은 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검찰 측 입장에서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보안사령관이면 그 당시에 있던 것을 상세히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안사령관이었고 그때 대통령까지 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해고록을 발간하기 석 달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헬기 사격에서 탄흔이 이것이 헬기 사기라고 네, 네. 이미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치 안 맞다. 그런 그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명예훼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전두환 씨가 과연 그 발포 사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는 핵심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예.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군이 5.18 헬기 사격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장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교를 그렇습니다. 색출하려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군 내부 문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헬기 사격이라는 건 일반 소총 사격하고 또 다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그냥 소총이 아니라 기관총 사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광주 시민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공개가 되면 사실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예. 그걸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법정에 나가야 하는데 알츠하이머다 뭐 독감이다 이래서 안 나간 상황이었고 오늘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이 사실상 이제 공판 기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첫 예. 공판 기일 지난 그 5월 달에 이제 기소가 됐고 네네. 8월 27일 날에 이제 첫 그 재판이 있어요. 그때 예. 불출석했죠. 그때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간다 그랬고 9월 달에는 서울로 이송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난 1월 7일 날 또 재판이 있었는데 아니야 독감 때문에 못 간다 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3월 11일을 재판 날짜로 정하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실제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예. 오늘 바로 그 광주 그 검찰청의 직원들이 와서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그럼 자택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니까? 구인장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 그 재판하는 법정에 끌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영장이거든요. 예.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 구인장을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예.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오늘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을 하는데요. 네. 방청석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전두환 씨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장애인 등의 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동석자를 둘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뭔가 하면 그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 능력이 없거나 예. 또는 연령 등을 봐서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신뢰항해섬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럴까요? 이제 그 이순자 여사가 동석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 고교의 일관되게 피고인으로서 거기에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장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본인의 의사 전달 충분히 못할 테니 예. 내가 동석자로서 말하자면 가운데 이 전달도 해주고 예.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예. 또 본인이 87세의 고령으로서 심신이 불안정하니
내가 안정을 시켜주겠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시 측이 주장하는 이 알츠하이머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니 뭐 그렇게 볼 그런 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예.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일단 그건 받아준 예. 것뿐이고요. 예. 아마 오늘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우선 인정신문을 하겠죠. 인정신문은 이름과 주소, 등록기준지를 물어보고 네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어보고 할 텐데, 근데 그 점에 보다도 앞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름을 재판 제대로 과정- 얘기하는지 뭐 이런 등등을 물어보면 알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 본인이 거짓말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바보가 아니라 알아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점도 상세히 물어볼 것으로 그럼 오늘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전두환 씨가 어떤 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뭐 순서가 준비가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정신문을 하고요. 인정신문 네.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소장, 공소 요지를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이제 그 대답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롯데 사건에서도 보면은 지금 신 회장 같은 경우에 전혀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재판이 안 될 정도였는데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판사도 그런 인정신문이나 공소 사실에 관한 본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예. 의사분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 예. 또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면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쪽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 법정이 그 뒷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을 받는 그렇습니다. 법정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이제 법정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끝나고 나서는 아마 정문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재판은 오늘 마무리 질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안 되죠. 오늘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인정신문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인정하는지 여부, 공소 사실을, 그다음에 증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예. 앞으로 아마 이제 증인들을 아마 소환을 해 조사를 하고 예. 증거 기록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제 재판을 해야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앞서 맨 처음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늘 전 씨가 이 포토라인에서든 아니면 법정에서든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죄의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그렇습니다.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는 사실은 사죄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글쎄 근데 뭐 오늘 아침에 태도를 봐서는 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 태도를 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사자 명예훼손 이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형은 이제 2년형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예.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차명 계좌 때문이라고 그 조여로 전에 그 경찰청장이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똑같은 사안인데 그거는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뭐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참작 사유가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87세의 고령이고 실제로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건 실형을 선고할 여부에 관해서 아마 참작할 사유는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들 정태현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